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를 모르겠다, 못 찾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종목별로 점검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마감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 에코캡이에요. 오늘 시가 이미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에코캡뿐만 아니라 비아모터스와 손잡는다는 소식 때문에 몇몇 종목들이 관련주로 떠올랐는데 손에 잡고 정말 오늘의 하루 단기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도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OX 나뉘어졌는데 염정 팀장님은 일단은 X를 주셨어요. 이게 네. 오늘 하루에 그칠 뉴스다라고 보신 건지 아니면 일단은 올랐을 때 매도하고 보자라는 이야기신 건지요? 네, 일단 올랐을 때 매도하자라는 쪽이 좀 강한데요. 네. 일단은 뭐 오늘 뭐 비아모터스와 관련해서 투자 의향서 관련된 뉴스가 나왔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5월 12일 좀 한 며칠 됐죠. 네. 며칠 된 뉴스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그때 당시부터 사실 주가가 흐름이 계속 좋았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다라는 점은 이제 투자 의향서에 대한 제출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뭐 기대감이 조금 더 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재료가 좀 다 드러났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그 추후의 흐름은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가 한 차례 나왔고 또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가 반응은 오늘까지 나는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거였고요. 이와 달리 정영 과장님은 조금 더 보겠다라는 의견이신데 네. 에코캡이 이번에 비아모터스와 손잡고 무언가 체질 개선?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신 건지요? 네, 뭐 사실 이제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실적보다는 이 회사 이제 주가 흐름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아모터스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 쪽으로 이 회사의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이러한 부품들이 얼마만큼 이제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투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가 바로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의 지금 핵심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실적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또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북미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멕시코 공장을 지금 증설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이런 전기차 시장 쪽으로 과연 이제 얼마만큼 매출 성장이 나올지 여부가 주가의 좀 향방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뭐 좀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투자 의향서만 지금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좀 모멘텀 트레이딩 컨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주가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큰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관점에서 좀 단기적인 좀 모멘텀 플레이 관점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캡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투자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본 것 같아요. 기간인가 이런 것, 그런 것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또 26만 원 근처까지 왔어요. 26만 6,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또 스냅의 어닝쇼크 전망 때문이더라고요. 항상 미국에서 관련 종목 빠지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또 하락이 나오는데 네이버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X 의견 주셨네요. 사실 기업들의 대기업의 규제에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카카오랑 네이버였잖아요. 염정 팀장님. 네. 정부가 바뀌었는데 좀 이들의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려보는 건 너무 희망회로일까요? 사실 지금은 규제 이슈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규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좀 잊혀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스냅이 시장 장외에서 시간 외에서 약 30% 폭락했다라는 부분, 어닝쇼크에 대한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다른 기술주들이 뭐 메타, 뭐 트위터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역시나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에 대한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런 국면에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국내 빅테크 기업들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특별
특별한 요인이 지금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이 맞아요. 지금 좀 우리가 뭐 지금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고 투자를 지금 더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좀 찾기가 모색하기 좀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빅테크 관련된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피크아웃, 작년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이후에 뭐 넷플릭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이용자 수 급감이라든지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뭐 해당 기업뿐 아니고 전반적인 기술주 전반적인 지금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도 특별한 수급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뭐 신사업에 대한 뭐 모멘텀을 가져가기에도 지금 좀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역시나 아직도 지금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는 규제로 말하기엔 이미 좀 많이 파장이 커졌다. 성장성을 잃은 것이 현재 구간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한국전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료비 분담으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 확보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알아보죠. OX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뉘어졌는데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오를 주셨고 사실 한전은 공기업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수익성이 극대화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우리 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전의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뭐 심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정기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기요금 인상 관련한 그런 뭐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뭐 사실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매 정부마다 이러한 규제의 이슈로 인해서 한국전력의 실적이 지금 발목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화두가 이제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러한 부분이 화두였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던 부분에서 정기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한국전력의 실적이 크게 증가했고 그와 함께 또 배당도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거의 뭐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한 3배 가까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승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기요금 인상을 이제 동결하면서 그 이후에 또 국제유가까지도 상승하고 이런 원재료 원가에 대한 부담 또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이 또 낮아지면서 이런 원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6만 원대 다시 재차 2만 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과연 향후에 얼마만큼 이제 정기요금을 과거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공표한 그러한 물가 연동 관련한 그러한 정기요금 인상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 나온 이런 전력시장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다소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향후에 국제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급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향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정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솔솔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지금 뭐 주가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전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이 기회, 이 시간에 어떤 종목을 또 사볼까요? 두 분의 마감에 산다 종목 키워드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2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종목이 해당될까요? 마감에 살 두 개의 종목 공개해 보시죠. BNK 금융지주와 LG이노텍인데 근데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생각보다 금융주들이 너무 안 가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오늘도 주가가 또 많이 흔들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는 부분에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의 뭐 수혜라기보다 금리 인상기 어떻게 보면 좀 방어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BNK 금융지주를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다른 이제 대형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좀 흐름을 잡아서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BNK 금융주주 같은 소형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BNK 금융주주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이자이익에 대한 부분의 증가로 인해서 순이익이 2,700억 원을 가져갔는데 이 이자이익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기에 대한 순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순이자 마진이 1.88%에 불과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1.97%까지 올라가면서 죄송합니다. 순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자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BNK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또 비은행 계열사들의 이익도 지금 비중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BNK 그룹 내에서의 비계열 쪽에서는 일단 뭐 캐피탈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서의 수수료 증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각각 69% 그리고 9.5% 정도로 여러 가지 이익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서 지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좀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기에 어떤 수혜주라는 부분도 있지만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 일단 또 고배당 매력도 있다는 점에서 BNK 금융지주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주 쪽으로 다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BNK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최근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주가가 좀 움직임은 좀 덜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리 인상 이후로 또다시 한번 또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 괜찮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 7,200원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8,500원, 손절가 7,200원입니다. 마감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촉박했죠. BNK 금융지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에 실적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어제 뉴스가 또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 상승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아이폰 이제 하반기 신형 아이폰 이제 14에 이제 LG 이노텍이 기존에는 이제 후면 카메라 조금만 이제 들어갔었는데 전면 카메라까지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비수기이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항상 이제 3분기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쨌든 계절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3분기에 이러한 아이폰 이제 모멘텀과 함께 LG 이노텍이 주가가 좀 같이 연동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공급 이슈에 대한 부분, 그로 인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부진했었고요. 하반기 이제 3분기를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난 1분기에 그래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었고요.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고요. 그러한 부분은 역시나 좀 외부 요인, 그러니까 환율 요인도 있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 추세이긴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긴 했지만 2분기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아이폰 13의 판매량이 1분기에 의해서 2분기에도 좀 견조한 흐름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2분기에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반기에 또 신작 아이폰의 카메라에 이러한 좀 화소수가 또 탑재되는 LG 이노텍의 화소수가 또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믹스 개선과 함께 이런 ASP 상승 효과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역시나 좀 실적에 좀 집중하는 투자자가 많은 만큼 이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 이노텍의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40만 원, 손절가 33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지수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넘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2%대 하락까지 마감 동시효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864.8포인트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59% 내린 2605.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